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좋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해명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28일이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연구진을 인용을 해서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면 심장질환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라는 신문은 그래도 영국에서도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언론인데요. 이 소식이 한국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YTN 사이언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연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겁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연구 내용이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영국의 유력지에 실리면서 우리 언론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사실 그대로 다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팩트, 이른바 사실 이외의 것들은 소개되지 않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영국 전문가들이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비타민 A가 많이 첨가돼 있어서 조사 결과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론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문제로 삼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우유가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브리티시 메디컬이라는 좀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되면서 보도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건데 그러면서 우유가 해로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네. 사실은 우유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보도였는데 이게 언론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위험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의 연구 내용을 보도하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과거 비타민 관련 보도에서도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비타민의 유용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또 때로는 상반된 내용이 유력 학술지에 때를 달리해서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비타민은 유아나 임산부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런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과학적 연구, 특히 의학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 그 연구가 아무리 과학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연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또 이를 시청하거나 읽는 독자들, 수용자들은 그로부터 생활태도를 이렇게 딱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접 흡연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그 위험성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면 흡연자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이고 우유가 해롭다는 연구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 이런 것을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선. 따라서 이런 과학 보도, 특히 건강과 관련된 보도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단순성에 비해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우유 유해성 논란도 그러한 맥락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유 석 잔 이상을 마셔야 해롭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건강 관련 연구에 같은 경우에는 이익단체가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익단체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논리적, 과학적 근거들이 바로 이제 반론으로 제시되는 편입니다. 이번 우유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최초의 이 연구 내용을 보도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역시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영국의 전문가들이 이래서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신문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연구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또 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부분은 아주 빠른 시간에 검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낙농 관련 단체나 우유 생산 업체들 이런 곳이 일종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예로 어떻게 언론에서 대응을 했는지 또 이런 과학적 성분 실험 같은 거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하긴 어렵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첫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특히 JTBC 경우에는 그 메인 뉴스에 이제 팩트 체크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시간을 빌어서 해당 내용을 이틀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실제 논문을 썼던 그 연구진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뭐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면 뭐 이 연구 결과 때문에 우유를 먹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실제 연구자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우유가 그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또 진짜 그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런 부분도 뭐 이틀에 걸쳐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방송들 역시도 그러니까 우유 관련 논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향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전문가 인터뷰 이런 부분들도 방송에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가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건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언론이 제대로 답을 해줘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적당히 드시는 거 좋다 외에는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의 경우에 그 광고 같은 거나 보면 지나치게 완전식품처럼 인식되는 거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뭐 유당에 대한 그 동양인들의 분해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WHO에서 오히려 칼슘 섭취가 높은 국가일수록 골다공증이 발생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밝히면서 그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만 보면 실제로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유의 대중화 과정에서 세계적인 뭐 우유 생산 기업들이 홍보를 이렇게 막 칼슘이 엄청 많다 뭐 이렇게 그런 홍보를 했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뭐 우유를 안심하고 드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적어도 언론에만 기대지 마시라 이런 얘기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언론에서 이 음식은 건강에 좋다. 또 해롭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언론 보도 내용은 참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의 이경락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